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6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코나카드 충전 돈 빼먹기 의혹 증거라는 제목으로 제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어디서 한번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 이게 확실한 것 같아서 공개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반 사업자라서 코나카드라고 아예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그 아들이 그 효도 충전을 해주고 있어요. 음, 뭐 월 얼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공개하긴 그렇지만은 이게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보면은 그 이 장부상 잔액으로 제가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수증 잔액으로 제가 비교를 가끔 해봐요. 아니 거의 매일 그 회계 처리할 때마다 비교를 해는 거죠. 코나 카드를 쓰고서 뭐 회계 처리를 뭐 한 2, 3일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원래는 뭐 매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뭐 바쁜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3,500원 차이가 났던 거가 좋다. 한번 좀 더 두고 보자 했더니 6월 3일까지 쓴 거에는 잔액이 이제 2,200 영수증 잔액이 2,210억 원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8,7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장부상 내가 계산한 거하고. 근데 2023년도에도 이런 차이가 한 누적적으로 한 그 연간 한 2,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치중으로 사용해서 영수증을 못 챙겼겠지. 그렇게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제 탓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음, 저는 이거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딱딱 그 대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갭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코나카드가 돈을 빼먹는 알고리즘을 심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세븐일레븐 단말기는 잔액을 표시해주고 있어요. 코나카드 잔액이 얼마 남았다라고. 다른 매장이나 식당 등에서 이제 그 카드를 쓰면은 잔액 표시가 영수증에 보통 표시를 안 하죠. 그리고 일반인들 보면은 대부분 뭐 휴대폰으로 하든지 뭐 아니면은 카드로 하더라도 영수증 드릴까요? 그러면은 안 받는 사람이 거의 95% 이상일 겁니다. 아마 저처럼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 돈 빼먹기가 사실이라면 가맹자 수를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은 돈을 이게 절취하는 거죠. 국민의 돈을. 코나의 주식회사는 그 보면은 스마트 카드 및 IC칩 공급과 코나 카드 및 지역 사랑 상품권 등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무위키를 검색을 해보면은 경기도의 특혜 의혹 이런 게 있고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비판 및 논란 경기도지사의 문서의 6.2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많은 카드 소비자들이 저처럼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이다. 큰 폭의 오차는 안 내는 그걸 이용한 전산 프로그램, 의도적 오류 알고리즘을 심은 것 아닐까? 그 빼먹는 돈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바입니다. 거기다가 두나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두나무가 비상장 기업인데 제가 작년에 두나무를 그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2021년에 3조 6천억 원대나 매출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거의 뭐 2조 원이 날라간 1조 2천 1조 2천억 원대를 하다가 2023년대는 1조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 암호화폐 하는 회사인데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연동 수수료비는 뭐 돈이 나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프 자체가 그 남는 돈이
97.3%나 돼요. 금액은 작아도 이건 스르픈율은 증가했네요. 그리고 운영 경비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한 3조 6천억 했을 때 저기 얼마나 영업이익이 남았느냐 그러면은 3조 2천억이 남아요. 자, 이런 논하는 장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가 이제 그 자기네들 그 업종 소개를 보면은 업비트 증권 플러스 비상장 업비트 NFT 뭐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뭐 세컨블록 뭐 이런 거 용어 저 잘 모릅니다. 이런 거 이게 뭐 하는 건지. 근데 업비트라는 게 암호화폐 거래하는 데다 이렇게는 이것도 나무 위키인가 찾아보면은 그 암호화폐 거래 소라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또 서비스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에, 여기 그 소개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진 게 이번에 그 하이브하고 그 어도비인가요? 그거에 이 분란이 일어나면서 하이브의 그 주주 구성을 보면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인가 뭐 그것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나무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데가 왜 들어왔을까? 그런 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런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다음에 그 게임 회사하고 암호화폐하고 이게 뭐 세 가지가 연동이 되면은 어 뭔가 그 돈을 그 뭐라 그럴까요? 돈 세탁 이런 거 하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가 있다 이런 얘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관 좀 그 의혹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이러니 K배터리 암을 중국 일조 풀 때 한국은 개우 1,000억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가람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보도하는데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중국이 2027년도까지 60억 위안 약 1조 127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총 5조 6천억 54조 5천억 원, 억 원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단행한다. 중국하고는 틀려가지고 민간으로. 근데 뭐 우리나라는 겨우 1,000억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요타도 있고 닛산 자동차도 있습니다. 아, 이 자동차 배터리에서 가장 그 최상위 모델이 전고체 배터리인데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좀 덜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저렴한 모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을 다 장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시작할 때부터 뭐 그 고급 모델 이런 걸 많이 했다 그래요. 요 자료는 이 슈카 월드라고 유명한 거기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 두고 보죠.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의 그 지원 한계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한국은 겨우 1,000억 지원 뭐 이렇게까지 보도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저건 뭐 어쨌든 이게 사실이 되면은 좀 뭐 우리나라는 그 정부가 민간 지원 그렇게 이제 열심히 못한다는 얘기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겠죠. 운명의 한 달 앞둔 폴란드 자주포 2차 계약 초조한 한화 정재원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는데 요건 우리나라 그 동영상이고요. 지난해 말 폴란드와 체결한 K9 자주포 2차 계약의 최종 성사 여부가 이달 말 판가름 난다. 이 계약의 효력을 가지려면 이달까지 당국 간 별도의 금융 계약이 추가로 체결돼야 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요것은 그 최근 유럽 내에서 한국 방위 산업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그 내용도 소개하고 있고, 이것은 독일의 RCH-155 자주포가 이동 중에 이 사격을 하는 그런 거를 이 자기네들 홈페이지에서 이 기자가 캡처를 한 것 같습니다. 나토 내에서 서유럽, 프랑스, 독일이 동유럽 국가들에게 비싼 자기들의 무기 압력을 놓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기네들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제 도저히 못 참고 참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가 그냥 뭐 언제까지 무기만 대주겠느냐? 우리 물건도 우리 그 무기도 사라. 이렇게 지금 마크롱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무기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경쟁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싼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은 퀄리티로 그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처음으로 히마르 발사, 제임스 킬러 텔레그래피에서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 국방부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가 토요일 저녁 러시아를 향해 장사정포인 히마르, 여기 히마스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네요. 발사했다고 보도. 적들은 옛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서구제 무기 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 프랑스하고 독일이 승인을 했죠. 이 수도 가까운 제2의 도시가 공격을 현재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 전선은 이제 그 정도 영토를 차지했으면은 푸틴이 얘기하는 대로 그 동부 지역이 그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데니까, 거기는 그 친러 지역이었고 원래 그러니까 쉽게 넘어갔는데, 이 북쪽에서 이제 다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초창기엔 북쪽에서도 좀 공격을 해가지고 무슨 발전소까지 공격을 했다 뭐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동부정선을 중심으로 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돼 왔었죠. 우크라이나 히르키우가 러시아에 당하고 나서 젤렌스키는 더 이상 참지 못한다고 서방 측에 요구도 했고, 프랑스, 독일, 미국 모두 서방제 무기 공격을 허가했다. 러시아 피해는 알 수 없다. 이런 거는 미리 그 스루프 타임 콘스트레인 타임즈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냥 이뻐서 가져왔어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남자니까. 미국제 맥스 프로 장갑차가 폭발적인 폭발에 견딜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우크라이나 전쟁 동영상 카메론 맨리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맥스 프로 장갑차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공격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맥스 프로는 미국의 지뢰 저항 매복 보호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미국은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200대의 맥스 프로를 공급했다. 이게 동영상에 잡힌 거는 이게 두 번이나 뭔가 포탄을 맞고 그 다음에 박격포를 맞고도 끄떡없이 이렇게 그냥 계속 이 전선에서 지금 좀 도피하는 그런 포위가 돼가지고 도피하는 과정에 찍힌 거라고 합니다. 차량 중 한 대는 포격을 당했고 다른 한 대는 박격포를 맞았지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차가 2009년 7월 28일 아프가니스탄 캠프 어디에 그 뭐죠? 잠복 공격에 강한 차량이 순찰을 돌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영화에서도 좀 나왔죠. 이런 차량들이 매복이나 그 보복 공격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방어할 수 있도록 아주 독특한 차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유사한 차량을 맥스 프로라고 해서 장갑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한국
무기 좀 팔아야 될 텐데 고민스럽습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실시 합의, 로이터 통신, 그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그 샹그리라 회의, 이거 열리는 장소가 샹그리라 호텔인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오스틴 그 국방장관도 바쁘네요. 그 한일 이렇게 그 교대 악수를 하면서 자 우리 잘해보자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올여름 새로운 삼국 연합훈련, 새로운 연합훈련에는 뭐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는 무슨 저기 비행훈련하고 그다음에 그 해군 항공모함 뭐 이런 거 했는데 한마디로 새로운 훈련이라고 그러면은 상륙훈련 해야 돼요. 상륙훈련. 그러니까 육지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륙훈련도 하고 방어훈련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삼국이 북한 원산이나 함흥 쪽을 상륙한다는 그런 시나리오 같은 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성명에 따르면 세 나라는 한반도, 인도, 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삼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얘기는 북한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 삼국이 까놓고 얘기해서 합동 연합군으로서 삼국 동맹군이 인도 태평양 넘어서 그 너머까지라면은 유럽 전선까지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네요. 한미일 삼국은 또 한미일 삼국 방위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올해 한미일 삼국 안보 협력의 틀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이렇게 해서 좀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회의가 한일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안보 회담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안보 따로 경제 따로가 아닌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게 북한만 대상이 아니기에 더더욱 그렇다. 한국 저는 박쥐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요타 회장 제도 뿌리 흔들 것 인증비리 3사 사과 회견 한 번 이미 나왔는데 다시 한번 나라의 인증 형식 지정으로 부정이 판명된 도요타 자동차, 혼다, 마츠다 3사는 3일 각각 도쿄도 내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인증제도의 근저를 흔드는 것이다. 이런 부정 회기가 자동차 메이커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강조해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할 생각을 나타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그 일본 누구죠? 이게 어느 내무 뭐 그쪽이 누구 외무장관 했던 하야시상이 하던 데인데 도요타의 히노 자동차나 다이하츠 공업 도요타 자동직기 이 계열사 히노 자동차 다이하츠 공업 도요타 자동직기 도요타의 그 원전은 그 자동 직물기부터 시작을 했죠. 거기 자동직기에서도 그 이제 자동차 뭔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부정이 발각, 도요타 본체를 포함한 업계 전체에서 잇따르고 있던 것이 부각되어 한층의 신뢰 저하는 피할 수 없다. 인증에 따른 현장의 부담에 무게를 지적해 구토 교통성과 제도의 재검토를 논의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너무 인증제도가 빡빡한 거 아니냐라고 또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한 게 아니고 이게 너무 그 정부가 인증제도를 너무 힘들게 해놨다 이런 얘기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여요. 도요타에서는 7차종으로 부정한 인증시험을 실시했던 것이 판명, 이중 현재도 생산하고 있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야리스 크로스 등 상vik의 차종에는 보행자 승소원 보호시험에서
데이터 미비가 발견돼 3일부터 추로와 판매를 정지했다. 이에 따라 부품업체 등에 대한 보상도 검토한다. 자, 일본의 국룰은 90도 사과절인데 90도까지 꺾인 상태에서 찍은 건 아니고 지금 내려서 인사하는 장면인지 아니면 토요타 회장인가 한 40, 회장이라서 그런지 45도 정도 했네요. 뭐 다른 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준법 정신을 전 사원이 재인식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추라 정지 사례다 차정 이렇게 돼가지고 토요타 세 개 종이 있고 마스다 그다음에 그 뭐예요 야마하 발동기 이렇게 돼 있네요. 거의 이 사람은 이제 어디냐 그 마스다 그 쪽인데 사장하고 이렇게 이제 그 사과하는 이거로 하면 끝나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 뭔가 벌을 받아야지. 한국 쓰레기 운반 풍선 발사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평화협정 무효화 계획. 평화협정은 아니었죠. 평화협정은 문정부가 그렇게 원하던 거지만은 평화협정은 아니죠. 어, 뭐 다른 그거죠. 뭐 저기 좀 평화협정은 우리나라는 낄 자격이 없죠. 북한하고 유엔군하고 한 그 이 저기 휴전협정이니까 아, 뭐 평화협정 맺을 때 한국이 과연 자격이 있을까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더 추가로 붙이고 싶습니다. 북한 쓰레기 매립하기 전에 정밀 분석하라. 김영진 기자가 AP에서 뭐 보도를 또 했습니다. 북한이 이 풍선 캠페인을 중단한다. 그게 뭐가 캠페인인지 북한과의 화해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어,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그 일요일 북한이 갑자기 국경을 넘어 풍선을 날리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한국은 감당할 수 없는 보복 정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죠. 전선의 적대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8년 남북 합의에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들이 있죠. 그때 리버럴 한국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문재인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 사이에 짧은 화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2018년도 합의는 남북한이 선전방송과 전단 살포를 포함하여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남쪽에서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언급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 밤 북한 국방부 차관의 김강일은 북한이 그들이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남겼기에 풍선 캠페인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를 한 거죠. 이미 또그 뉴스가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뉴스화한 것 같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 전에 정밀 분석을 하라. 북한 쓰레기에 많은 북한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전두환 시절 홍수 피해로 북한이 구호물자랍시고 보낸 것을 받았는데 정확한 인재견을 받아 쓴 웃음이 나왔었다. 어디에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인재견을 그거 가지고 무슨 옷 만들어 입으란 얘기야? 우리가 우리가 가정에서 옷 만들어 입는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냥 사 입는 거지. 그때 그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를 증거로 확인했다. 이번 쓰레기 기획자 아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왜 그런 거를 기억해가지고 쓰레기에 사실 우리나라 정보가 다 북한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삶이라든가 이런 거, 네 동무 이거 잘못 기획한 거라고. 그 김여정이가 만약 기획했다면 김여정 입장 곤란할 것 같은데 그거 뭐 풍선에 매달기 위해서 그 인력이 얼마나 동원됐을까? 그런 것을. 그리고 그 풍선 그 오물 봉지에 그거 넣는 작업도 아주 그냥 냄새도 났을 거고 뭐 어디 군대에서 다 했겠죠. 군대 걔네들은 이제
군인이 많으니까 막 군인들이 했겠죠. 독일 폭우와 홍수 속에 소방관 사망, 장거리 열차 탈선, 연합통신에서 6월 2일자를 보도한 거네요. 자, 작년인가도 독일에서 홍수 피해가 꽤 났었는데, 프랑크푸르트 그 홍수, 높은 강수위 폭우로 인해 독일 남부에서 소방관 한 명이 사망하고 열차 일당이 중단되었다. 아, 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댐이 부서져 홍수가 나 소방관 사망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독일에서 과연 이걸 정치적으로 이슈화할까? 홍수 피해에 동원된 해병대원의 사망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 수백 명이 또 죽은 것도 아니고 한 명만 죽은 거로 돼 있죠. 한국의 야당은 그런 면에서 아주 치졸스럽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뭔 특별법이다 해서 또 그게 뭐 회부가 되고 그러는데, 물론 윤 대통령한테 딸랑딸랑 한다고 헌병대장 놈이 뭐 군대까지 동원해서 뭐 그 사망자 색출 뭐 작업을 했다나 어쩌다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여기서도 소방관 한 명이 죽었다는 얘기만 하지, 그 소방관이 그 어쩔 수 없어서 이게 댐이 그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또 홍수 피해가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 작년에 그 청주 쪽인가 어딘가 거기 그 뚝이 무너져 가지고 그 지하도에 그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많이 죽었죠. 그것도 여기서도 댐이 그 큰 폭우에 결국 독일도 댐이 두 군데나 무너졌다. 이렇게 해서 홍수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독점, 숙련 엔지니어 모인다. 일본 반도체 기업, 얘네들은 라피다스라고 발음하는데 영어를 보면은 래피더스로 발음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해요. 래피드라는 게 좀 빠르다라는 얘기거든요. 래피드. 장관, 걔네들은 뭐 일본식 발음이 라피다스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뉴스위크 일본판 웹 편집부에서 낸 건데, 일본 반도체 기업 라피다스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정부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TSMC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국산 반도체 기업 라피다스도 보조하고 있다. 미중 신냉전을 일본 대만 반도체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내용을 다이제스트적으로 소개. 기업은 통상 매상의 5 내지 8%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지만 선진 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1년에 최저 20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최저 400억 달러의 매상이 필요하다. 현재 그것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은 세계에서 3개뿐 TSMC, 인텔, 삼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TSMC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라피다스에 모이는 것은 5, 60대의 엔지니어들이다. 자, 왜 그러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확립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내자 해가지고 그 좀 들어가고 있죠. 전에 뉴스도 나오는데 어떤 그 4, 50대 그 여성 엔지니어가 다시 자기가 그 일하는데 이 발탁도 됐고 또 지원도 했다 하는 뉴스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TSMC와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대만이 미국보다 강해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 때문에 한국의 기업을 돕거나 일본의 라피다스를 IBM의 기술 공유로 키우거나 돌출한 기업을 만들지 않기 위한 리스크 분산을 하고 있다라고 냉정하게 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까지로 해가지고 저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